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 활동전이 파트가 들어갈 거라서 활동전이 파트에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 그거 위주로 조금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봤던 거 한번 볼게요. 뉴런 하나로 다 자극 이동하는 게 아니라 뉴런 여러 개가 이제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뉴런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옆에 뉴런이 하나가 더 있다. 요거부터. 자,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에서 여기로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이 있다 라고 이제 봤어요. 자, 그러면 저번에 한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자, 여기서 이동하는 방식은 뭐라 그랬어? 뉴런 내 이동 방식이다. 자, 이거는 뉴런 간 이동 방식이 되는데, 자, 뉴런 간에 이렇게 이동할 때 이 부분을 특히 뭐라고 얘기했었지? 여기를 이 앞쪽으로 오세요. 여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여기 지나서 쳐야 돼. 거기 앉아야 돼. 카메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뉴런간 시냅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냅스 떨어져 있는 간격이 20나노미터 정도 돼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원래 확산이라는 게 속도가 느리긴 한데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빠르게 확산이 될 수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돼. 자, 뉴런 내에서 이동하는 방식은 뭐가 흐르듯이 전기가 흐르듯이. 그래서 전기적 전도. 도라는 단어를 썼어. 타고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접촉한 상태에서 이동하면 전도라는 단어를 썼고, 이거는 화학물질이 퍼져나가는 거야. 접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이니까 일단 화학적이라는 말을 썼고 전달이라고 했었죠. 여기는 전도, 여기는 전달 이렇게 된다고 봤어. 자, 그렇다면 전기적 전도는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빠르다. 특히 연합 뉴런을 제외한 감각 뉴런이나 운동 뉴런의 경우에는 마리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에서 빠르면 200m/s까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뉴런 간의 화학물질의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라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더 느리게 된다. 그죠?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훨씬 빠르고 얘가 좀 더 느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지돌기라고 하면 가지돌기에서 축삭 말단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여기에다 자극을 주게 되면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양방향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다 준 자극이 이쪽으로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 자극이 이쪽으로 이동하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뉴런 간에서는 어떻게? 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동하는 화학적 전달이라고 하는 그 과정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연경이니? 네. 교재 안 받았지? 39페이지. 내가 저번에 축삭 말단이 이렇게 뻗어 있으면 끝부분이 이렇게 팽창돼 있다 라는 얘기 아마 했었을 거야. 그리고 가지돌기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가지돌기도 사실은 뭐예요? 세포막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가 뾰족하고 뾰족하게 닿는 게 아니라 넓은 부분이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확대해서 그려보게 되면 축삭 말단이 이렇게 부풀어져 있는 상태고 앞쪽에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얘와 얘 사이를 뭐라고 한다? 여기를 시냅스라고 한다 그랬지? 자, 여기가 시냅스가 되기 때문에 이쪽이 뭐가 되냐면 시냅스 전 뉴런이 되는 거야. 자, 이쪽이 시냅스 전 뉴런이고요. 옆에가 시냅스 후 뉴런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알아둘 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막을 기준으로 위가 항상 외부고 아래가 항상 내부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었지.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왼쪽이 무조건 전 뉴런이고 오른쪽이 후 뉴런이다. 아니에요. 이쪽이 전 뉴런일 수도 있고 이쪽이 후 뉴런일 수도 있어. 그러면 누가 전이고 누가 후인지는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돼. 자, 뭘 보고 판단하느냐? 이게 축삭 말단이거든. 축삭 말단에 시냅스 소포라고 하는 작은 주머니들이 있어요. 자, 이 주머니들이 세포막 성분에 의해서 쌓여져 있거든. 자,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른다? 시냅스 소포라고 할 거야. 그럼 시냅스 소포 속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을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신경 전달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여기에 뭐가? 신경 전달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자, 신경 전달 물질은 여러분이 딱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하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고요. 또 하나는 노르에피네프린인데 웬만한 데서는 다 아세틸콜린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말초신경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거 아세틸콜린이라고 놓고 볼게요. 자,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야? 아세틸콜린이 들어있는 거야. 이 아세틸콜린은 여기 있는 시냅스로 방출되려고 준비해 놓은 상태야. 그런데 아무 때나 방출되는 거 아니야. 언제 방출돼야 돼? 자극이 도착하면 그때 방출해야 되는 거지. 그럼 자극이 도착했다라는 걸 어떻게 감지할 거냐? 이쪽으로 활동 전이가 쫙 올 거야. 그래서 여태까지는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고 안쪽이 마이너스였는데 활동 전이가 도착해서 바깥쪽이 마이너스,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순간 얘가 세포막,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막은 세포막한테 주고 이 안에 들어있던 화학물질만 밖으로 나갑니다. 얘가 여기 결합해서 막은 여기다가 융합시키고 이 안에 들어있던 화학물질만 나가. 자, 이렇게 결합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시냅스를 기준으로 해서 시냅스 전 뉴런 쪽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있는데 이쪽은 신경 전달 물질이 없잖아. 그러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저절로 퍼져 나가겠죠?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을 부자로 뭐라고 한다? 확산이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에너지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안 쓰겠죠. 그냥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아세틸콜린 수용체, 다시 말하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가 있어요. 어떤 화학물질이 세포에 도착을 해서 그 세포한테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싶잖아? 무조건 수용체가 있어야 돼요. 수용체가 없는 곳에서는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화학물질이 특정 세포에 도착해서 그 특정 세포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싶으면 무조건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곳에 결합을 해야 돼. 그러면 신경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결합합니다.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수용체에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수용체 자체가 나트륨 통로예요. 얘가 나트륨 통로라서 원래 만약에 수용체가 이렇게 생겼었다? 그런데 여기에 결합하고 여기 결합하잖아? 갑자기 얘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겨? 나트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얘는 수용체 자체가 이온 통로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많았어요? 안에 많았어요? 세포 바깥에 많았지? 바깥에 많았으니까 문이 열리자마자 이 안으로 누가 들어간다? 나트륨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 써두세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신경 전달 물질이 세포 내로 유입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절대로 신경 전달 물질은 세포 내로 유입되지 않습니다. 세포 내로 유입되는 건 항상 누가 유입되는 거야? 나트륨이 유입되는 거야. 여러분 그 문제 근데 진짜 달라요.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에 결합만 하는 거지 절대로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이 유입되어 새로운 자극이 일어난다.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갔어. 현재 막전이 상태는 휴지전이 값이 마이너스 70mV였습니다. 이때 막의 상태는 뭐라고 한다? 분극 상태라고 한다. 현재 막전이 값은 마이너스 70mV고요. 막의 상태는 분극 상태인데 지금 이쪽으로 나트륨이 계속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는 둘 간의 막전이 차가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자, 줄어드는 거는 탈분극이라고 했어? 과분극이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시은아 뭐라고 했어? 탈분극이라고 했었죠? 자, 보세요. 마이너스 70인데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5.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차이가 70이었는데 65, 60, 50으로 점점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차이가 줄어들어서 값이 커지게 되면 탈분극, 차이가 더 커져서 마이너스 80 이렇게 돼버리면 과분극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쪽에 나트륨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밖에 있는 나트륨이 들어와서 안쪽을 좀 플러스로 만들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65가 될 거야. 그런데 신경전달 물질이 더 많이 결합해서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와? 그럼 마이너스 60이 될 거야. 그러다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뭐가 생긴다? 새로운 활동전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이 근처에 존재하고 있던 전압 개폐성 채널,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55가 되면 열리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나트륨 채널들이 다 열려버리는 거야. 그럼 갑자기 뭐가 생겨? 활동전이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트륨 통로를 2개 배웠어. 자, 나트륨 통로 중에 하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나트륨 통로는 언제 열렸어? 마이너스 55mV가 되는 순간 열렸어. 걔는 전압에 민감한 나트륨 채널이야. 이해되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배운 이 나트륨 통로는 뭐였죠? 화학물질이 결합하면 열리는 나트륨 통로야. 그러니까 나트륨 통로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서 축삭졸기에 존재하는 나트륨 통로는 전압값이 되면 열리는 나트륨 통로고,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 존재하는 나트륨 통로는 화학물질이 결합하면 열리는 나트륨 통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55가 되는 순간 새로운 활동 전이가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뉴런과 뉴런 사이 시냅스라고 되어 있잖아. 과정을 적게 되면 자, 뉴런 말단으로 활동 전이가 전도됩니다. 자, 뉴런 말단이라는 거는 축삭 말단을 얘기하는 거죠. 축삭 말단으로 활동 전이가 도착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냅스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 거지. 시냅스 소포가 터지면서 시냅스로 신경 전달 물질이 도착하고 이제 퍼져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은 확산을 통해서 시냅스 후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미 말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줄여서 지금 쓰는 거예요. 시냅스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면 확산에 의해서 시냅스 전 뉴런에서 시냅스 후 뉴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시냅스 후 뉴런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와 결합을 하게 될 거야. 결합만 하는 겁니다. 그럼 네 번째, 나트륨 통로가 오픈되고 나트륨이 뉴런 내로 유입이 되면 뭐가 일어난다?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탈분극이 일어났는데 만약에 신경 전달 물질이 조금밖에 없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0까지밖에 못 갔다. 그러면 탈분극은 일어나지만 활동 전이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역치 미만의 자극이었던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역치 미만의 자극에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탈분극은 일어나지만 활동 전이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이 값이 역치 이상이 돼버리면 역치 이상 대개가 마이너스 55mV를 얘기하겠죠. 역치 이상이 되면 그 뉴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거죠. 자,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하는데 활동 전이 일단 생기면 어떻게 된다? 가던 방향으로 계속 재발생하면서 가게 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시냅스에서는 이렇게 일어나는데, 자, 그럼 봐봐. 지금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해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새로운 흥분이 일어났잖아. 이 흥분이 전달돼서 대뇌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흥분시켰으면 여기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을 계속 결합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얘가 떨어져 나가야 또 다른 자극이 오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 내가 어딘가에 찔렸는데 찔렸다라는 게 계속해서 대뇌로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지. 찔렸다라는 게 몇 번 대뇌로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은 여기에 활동 전이를 일으키자마자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자, 신경 전달 물질 뭐 돼야 된다? 제거돼야 된다. 제거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새로운 자극을 받기 위해서. 거기다 적으세요. 신경 전달 물질의 제거. 제거의 필요성은 뭐다?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39페이지. 너 또 안 갖고 왔어? 전능무 집에가 진짜. 지금 여기는 책이 없고 데스크에 가서 책 한 권만 빌려달라고 해. 그래서 필요성은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제거되는 기작. 제일 일반적인 거는 분해시키는 거예요. 아세틸콜린은 다른 물질로 분해시켜버려서 이제 못 쓰게 만드는 거지. 자, 제거 기작에다가 분해. 하나 더 쓸까요? 재흡수. 이거 뭐냐면 지금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이쪽으로 갔던 거잖아. 근데 가는 원리가 뭐라고요? 확산이었잖아. 확산은 여기 있던 걸 다 여기로 보내는 게 확산인가? 아니지. 같아지는 게 확산이라 아직도 이 근처에 아세틸콜린이 많이 남아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재흡수해서 어차피 또 이따가 또 이거 분해할 거거든. 이쪽으로 방출할 거라서 이거를 재흡수해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흡수하는 방법이 있고 아예 분해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제거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내가 뉴런 내에서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뉴런 간에서는 반드시 축삭 말단에서 가지돌기로만 가지 가지돌기에서 축삭돌기를 못 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뉴런에서 자극 전달이 한 방향으로만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한 방향으로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시냅스 소포는 어디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축삭 말단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가지돌기에는 시냅스 소포가 없어서 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적으세요. 축삭돌기에서 가지돌기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첫 번째 이유 시냅스 소포는 축삭 말단에만 존재. 39페이지. 시냅스 소포는 축삭 말단에만 존재. 자, 그 다음 두 번째.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는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에만 존재.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는 가지돌기와 신경세포체에만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뉴런 내에서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 그 다음 뉴런 간의 자극이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본 건데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내용이 활동전이 그래프에서 어디가 더 빨리 이동한 거고 어디가 어떤 막전이를 가지게 될 건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잠깐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여러분 뒤쪽에 있는 문제 좀 볼까요? 자 뒤쪽 42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42페이지에서 우리가 저번에 2번하고 3번하고 4번 이렇게 막 풀어봤을 거야. 자, 지금 한번 체크해 보세요. 5번, 그 다음에 6번, 넘겨서 8번, 12번 한번 해보십니다. 5번, 6번, 8번, 12번.
다 봤나요? 자, 그러면 볼게요. 5번. 자, 지금 보면 나에서 봤을 때 A하고 B 보세요. A는 지금 내려가다 말았고 B는 다 내려갔지. 그럼 누가 더 반응을 오래 한 거야? B가 더 반응을 오래 한 거야. 끝나는 점을 딱 찍어서 아래로 내려보면 A는 중간에서 끝났고 B는 좀 더 오래 갔잖아. 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끝나는 점이 더 오른쪽에 있는 애가 자극을 준 곳에서 더 가까운 애예요. 그럼 누가 자극을 준 데서 더 가깝다는 얘기야? B가 자극을 준 데서 더 가깝다는 뜻이야. 그럼 자극은 어디다 준 거야? 니은에다 준 거죠.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요. T1일 때 A에서 자 T1일 A는 지금 플러스 35 탈분극의 끝 나트륨 투과성이 가장 클 때예요. 탈분극의 끝에서는 나트륨의 투과성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A에서 세포막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35가 되는 거지? 맞아요. T1일 때 B에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유출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되는 거죠. 얘기하지만 항상 나트륨은 세포 바깥에 많아야 되고요. 칼륨은 항상 세포 내부에 많아야 된다. 이거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살아있는 세포라면. 그 다음 6번 같은 경우는 뭐 골라야 돼? 기억 골라야 되겠죠? 기억. 가가 C, 나가 D. 다가 A, 그 다음 라가 B.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넘겨서 8번. 자, 여러분 8번 같은 그림 나오면 내가 얘기했죠? 뭔가 뉴런을 그려놓고 기호가 써져 있잖아. 그럼 문제도 읽지 말고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마리집을 가리키고 있는 기호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라고 했어요. 마리집 가리키고 있는 기호가 있는지. 누가? B가 지금 마리집 가리키고 있지. 거기서는 절대로 활동전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럼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 니은이 돼야 되겠죠? 니은. 그 다음 12번 봅니다. 이런 문제 요즘에 잘 나오는 유형이거든. 우리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인 거는 어디가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세포 바깥쪽이 기준이라고 했어. 그러면 항상 상대편에서 기준값을 빼야 돼. 상대편에서 기준값을 뺀 게 막전이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지금 누구를 기준으로 하래요? B 지점의 내부를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자극은 여기다 준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얘가 기준인 거야. 그러면 지금 자극을 여기다 줬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빼봤자 70에서 마이너스 70 빼는 거랑 0 나오겠지. 그럼 그래프에서 그냥 0을 달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자극이 여기 먼저 도착하잖아. 원래는 마이너스였는데 탈분극이 일어나는 순간 얘는 플러스가 되고 얘는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 않아서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오겠어?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까지 0이었던 애가 위로 올라가야 돼. 그랬다가 얘는 반응이 끝났고 얘는 자극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그럼 둘이 똑같이 또 마이너스 70이 될 거라서 다시 0인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얘는 모든 반응이 끝나서 마이너스인데 이제 여기에 자극이 도착할 거라 얘가 플러스가 될 거야.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 값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지.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골라져야 되는 거야? 3번 고르셔야 돼요. 3번. 그렇게 보세요. 항상 상대편에서 기준값을 뺀다라는 거 알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활동전이 그래프를 보게 될 건데 자 막전이 변화 그래프 사용 설명서 이렇게 나와 있죠. 더 넘겨보세요. 더 넘기면 더 넘겨. 한 페이지. 자, 어디냐면 46페이지. 자 46페이지 보시면 대전제 뉴런이 각 지점에서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각 지점. 여기 지금 내가 그래프에서 D1, D2. 자, D1은 자극을 준 곳, D2는 자극을 준 곳에서 조금 먼 곳, 더 먼 곳, 더 먼 곳, 더 먼 곳.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자극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은 D2가 되겠지.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 거는 D5가 되겠지. 반면에 가장 흥분을 오래 한 건 누가 되는 거야? D1인 거야. 자극을 준 장소잖아. 자극을 줬으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지. 그냥 자극을 주는 순간부터 활동전이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항상 그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뉴런의 각 지점에서 전체 시간은 흥분이 전도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 자, 흥분이 전도되는 시간에다가 줄치시고 이동 시간. 막전이가 변하는 시간, 흥분 시간.
이동시간과 흥분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걸 합한 값이 전체 시간이 나와야 된다. 자, 이때 한계인 유론 볼게요. 처음 흥분이 발생한 지점과 가까운 순서와 막전이 그래프에서 원점과 가까운 순서는 역순이다. 뭔 소리야?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막전이 그래프에서는 더 많이 이동한 부분,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고요. 각 지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면 막전이 그래프에서 각 지점 간의 시간 간격도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제대로 안 나와주고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만 그려놓은 거야. 초 같은 거 안 나와줬어? 그러면 만약에 2초 지났을 때가 여기까지라고 2초 이동했을 때 여기까지 나오면 4초는 똑같이 해서 여기쯤이라고 봐야 되고 6초는 여기쯤이라고 보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 초가 안 써 있어도 거리가 일정하면 이 막전이 그래프에서도 똑같은 간격으로 여러분이 잘라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자극을 준 곳의 막전이는 이동 시간이 없으니 반응 시간만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A라고 하는 애가 2cm/ms라고 볼게요. 내가 중간에 이거는 전부 다 단위가 밀리세크야. cm/ms인데 내가 맨날 밀리세크는 몇 분의 몇 초야? 1000분의 1초예요. 그런데 내가 중간에 밀리세크라고 하기 귀찮아서 그냥 초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럼 초면 밀리세크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얘는 1ms 분의 2cm 이동하는 애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를 4초 후에 확인을 했다. 4ms 후에 확인을 한 거야.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자, 그러면 자극을 이렇게 줬습니다. D1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D1의 경우는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더하기 흥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ms로 계산을 했잖아. 그럼 여기가 4ms가 될 건데 얘는 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0이니까 당연히 흥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가 되겠지. 그럼 이 막전이 그래프에서 4가 됐을 때를 보는 거야. 자, 4가 됐을 때 다시 분극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라서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70mV를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D2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D2는 여기까지 가는데 2cm 떨어져 있어. 자, 2cm 떨어져 있으니까 몇 초 걸렸겠어? 1ms 걸렸겠지? 이동하는데 1초 걸렸으니까 반응하는 데는 3초밖에 반응을 못했겠지? 자, 3초 반응했을 때 읽어봤더니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0이고 얘는 마이너스 80이 된다. 얘 볼게요. 자, 얘는 4cm 떨어져 있지? 그럼 D3의 경우는 4cm니까 이동하는데 2초. 그럼 반응도 2초밖에 못해. 그러면 2초일 때 위로 올라가 보면 약 플러스 10 정도가 돼서 얘는 막전이가 플러스 10인 거야. 자, 얘를 보게 되면 D4죠? 그럼 여기까지 얼마? 하나, 둘, 셋, 3초 걸릴 거야. 이동하는데 3초 걸렸으니까 반응은 1초밖에 못해. 그러면 1초일 때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 50쯤 된다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50. 마지막 여기까지 D5. 그럼 얘는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야? 4초 걸리지? 반응은 하나도 못해.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0mV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할 때마다 0 더하기 4는 어쩌고 저쩌고 1 더하기 3은 어쩌고 이렇게 풀려면 너무 복잡하지? 여러분이 실전 문제로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시간을 얼마 줬다고? 4ms 줬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 4ms에다 딱 그어 놓습니다. 여기서 본 거야. 자, 그런데 이동을 하나도 안 했다. 그냥 읽으면 돼요. 이동을 하나도 안 한 D1 시점이다. 그러면 무조건 반응을 4초 했다니까 읽으면 돼. D2 몇 초 이동했어? 1초 이동했지? 여기서 1초만 여기로 가세요. 이동을 1초 했잖아. 그러면 1초만 여기로 가서 여기를 그냥 읽으면 되는 거야. D2는 D3 몇 초 이동했어? 2초 이동했지? 그러면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시간 4ms에서 2초를 왼쪽으로 가 그대로 읽어주면 그때 막전이가 되는 거라 그때마다 0 더하기 4, 1 더하기 3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가서 그 값을 읽어주면 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자극을 준 장소와 가까울수록 그래프에서는 어느 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오른쪽이랑 왼쪽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막전이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막전이 따질 때 자극의 반응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따질 때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을 기준으로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얘네는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50이 나왔잖아? 이 마이너스 50이 여기에 마이너스 50인지 여기에 마이너스 50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느린 건지 빠른 건지 알 수가 없는데
마이너스 80은 무조건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고 플러스 30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빠른지 느린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요거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얘가 만약에 3cm/ms라고 볼게요. 그럼 딱 떨어지지 않아서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3cm/ms라고 본다면 자, D1의 경우는 이동을 하나도 안 했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예요. 이건 대략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70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2cm 떨어져 있지? 가는데 몇 초 걸렸겠어? 3분의 2초 걸렸겠지? 3분의 2초 걸리면 여기서부터 3분의 2만큼 가자고. 가서 그냥 읽어보자고요. 그럼 얘도 지금 마이너스 70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4cm 떨어져 있죠? 그럼 몇 초 걸렸겠어? 3분의 4초 걸렸겠지? 그럼 여기서 1초, 3분의 4초. 그리고 여기를 읽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는 한 마이너스 72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여기까지는 몇 cm 떨어져 있어요? 6cm 떨어져 있어. 그럼 이동 몇 초 했겠어? 2초 했겠죠? 자, 2초 이동했으면 여기서부터 2초 갑니다. 그대로 읽어주면 플러스 10이 나와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는 8cm 떨어져 있어. 그럼 3분의 8초 이동할 거야. 이렇게 이동하고 조금 더 이동해서 이쯤 될 거야. 이거 그대로 올라가면 플러스 30이다. 라고 볼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렇게 다 그려놓고 봤잖아.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더 나옵니다. 자,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50하고 플러스 10이 나왔다고 치자. 자, 이렇게 나왔지? 마이너스 50과 플러스 10이 나왔을 때 이 플러스 10은 탈분극의 플러스 10일까 제분극의 플러스 10일까 물어볼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50이 탈분극의 마이너스 50이냐 제분극의 마이너스 50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얘와 얘는 요거야. 2, 3, 4, 5. 자, 얘와 얘는 같은 장소지. 장소는 같은데 누가 전도 속도가 빨랐어? 얘가 빨랐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자, 같은 뉴런이라면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그래프에서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뉴런이잖아? 그러면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자극 전도 속도가 빠른 애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그림을 안 보더라도 하나가 플러스 10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50이야. 그런데 얘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는 무조건 뭐야? 탈분극의 마이너스 50인 거야. 얘는 탈분극인지 제분극인지 몰라. 여기서는 둘만 비교를 하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마이너스 50은 여기고요. 플러스 10은 여기야. 그런데 이 플러스 10보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50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탈분극의 마이너스 50이라는 걸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거.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그래프에서 오른쪽. 똑같은, 이게 서로 다른 뉴런에서 같은 지역이라면 자극 전도 속도가 빠른 애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자, 세 번째 알아야 될 거. 얘네가 자극 전도 속도가 2대 3이죠? 2대 3이지? 그러면 거리가 2대 3인 곳의 막전이는 같아야 돼요. 다시 한번. 자극 전도 속도가 x 대 y면 거리가 x 대 y 떨어져 있는 곳의 막전이가 같아야 된다. 자, 얘가 2죠? 그러면 여기서 2cm, 3cm는 비교가 안 되니까 4cm 이동한 곳, 얘는 6cm 이동한 곳, 막전이가 플러스 10으로 같았지. 다시 한번. 자극 전도 속도가 x 대 y면 거리가 x 대 y 떨어져 있는 곳의 막전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정도면 문제를 웬만하면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유란 비교하는 거 나왔어요. 처음 자극이 주어지는 지점이 같으면 막전이 그래프에서 각 지점의 위치 순서 동일하다. 자, 그 다음 동일한 지점을 비교하면 흥분의 전도 속도가 빠른 애가 다 어느 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막전이 그래프에서 많은 경도를 지난 상태. 오른쪽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 흥분 전도 속도가 다르더라도 막전이 그래프가 같으면 처음에 자극이 주어지는 지점의 막전이 항상 같다. 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없고 흥분만 할 거니까 같은 그래프를 이용하면 똑같은 시간 흥분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전이 해석할 때는 항상 뭐 플러스 30과 마이너스 80을 먼저 해석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47페이지 볼게요. 신경 전도 속도 구하기가 나오는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자, D1, D2 나왔습니다. D1, D2 4cm, 5cm 떨어져 있죠? 그 다음 초 나왔죠? 표시하세요. 중요한 거는 다 표시하는 거야. 5ms라고 나왔어요. 5ms. 그럼 내가 5ms 있다 봤다는 뜻이야. 자, 그럼 봅니다. A 봅니다. A의 D1. 자, A의 D1이 지금 마이너스 80입니다. 자, 그러면 A의 D1은 자극을 준 곳으로부터 몇 cm 떨어져 있다? 4cm 떨어져 있다. 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얘가 지금 얼마래요? 마이너스 80이래요. 자, 마이너스 80은 얼만큼 이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응은 몇 초 한 상태야? 3초 했을 때 나타나는 거야. 자, 반응은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3초 했을 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우리가 관찰한 시간은 5ms 지났을 때야. 이동을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얘가 지금 3ms 이 흥분을 한 거야. 그럼 5초를 채우려면 이동은 몇 초 했다는 얘기야? 2ms 이동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몇 cm 떨어져 있어? 4cm 떨어져 있어. 4cm 떨어진 곳을 2ms 만에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동 속도가 얼마라는 거죠? 2cm per millisecond라는 얘기야. 2cm per millisecond. 그러니까 일단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2cm per millisecond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 다시 보니까 B하고 A가 자극 전도 속도가 다르대요. 그런데 A의 D1과 B의 D2가 막전이가 같았네. 자, A의 D1 몇 cm? 4cm. B의 D2 몇 cm? 6cm. 4대 6인 곳에서 막전이가 같았다는 얘기는 A하고 B가 4대 6이란 얘기야. 이동 속도가. 그런데 A가 얼마였어? 2였잖아. 그러니까 B는 얼마란 얘기야? 3이라는 거지. 계산 안 해도 나오는 거야. A는 2cm per millisecond, B는 3cm per millisecond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기억에는 몇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프 보세요. 자,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D2까지잖아. 그럼 이동하는데 몇 초 걸리는 거야 이번에는? 이동하는데 3ms 걸릴 거야. 그럼 반응은 몇 초 할 거야? 2ms 반응할 거야. 그러면 막전위에서 2ms인 거 찍어서 위로 올리시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플러스 30 나오지. 그럼 여기서 기억은 플러스 30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봅니다. 밑에 있는 문제 하나 체크하시고 뒤로 넘겨서 1번, 2번 나올 거예요. 자, 세 문제 지금 풀어보십니다. 47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제, 그 다음 위에, 그 다음 페이지 두 문제. 항상 자극을 준 곳에서 가까울수록 빠를수록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고 푸셔야 돼요. 인서 왔지? 네. 수환이도 왔지? 네. 그다음 제이 아까 온 거 같고 예언이 왔고 동주 제인이 왔고 수영이 그다음 민지 서연이 시움 지혜 왔고 현지 지우 예지우 그 다음 은우 정은우 민채 은채 왔지? 최은지 나왔고 경연이 나원이 승혜 승현이 하승현
전체 다 풀었어? 자, 그럼 볼게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보게 되면 D2 값이 달라. 자, 일단 보니까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이 나왔잖아. 자,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30 중에 더 오른쪽에 있는 게 누구야? 마이너스 80이지.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A가 더 빠른 거야, 일단. 그죠? 그래프에서 더 같은 장소에서 그래프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애가 빠른 거라 A가 더 빠른 거야. 자, 그럼 A를 보면 D2까지 얼마? 3c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초 있다 봤어요? 5ms 있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5ms 있다 봤으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흥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는 3ms 반응했다. 그럼 이동하는 데 얼마 걸렸다? 2ms 걸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몇 cm? 3cm 떨어진 곳을 2ms 동안 이동했다. 얼마야? 1.5cm per ms. 똑같은 상황이에요. B의 D2 같은 경우에는 5ms 있다가 봤어. 그러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건데 플러스 30. 자, 플러스 30은 몇 ms? 2ms 반응한 거니까 거기까지 이동하는 데 여기 채우면 3ms. 3cm를 3ms 동안 이동했다? 그럼 1cm per ms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A는 1.5, B는 1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기시고 1번. 1번 답은 뭐 나와야 돼요? 니은 나와야 되겠지, 니은. 자, K는 몇 초 나와야 되는 거야? 6초 나와야 되는 거죠. 자, A의 D1는 4cm 떨어져 있는 곳이야. 자, 그런데 4cm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동 속도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2cm per m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K라는 초 후에 확인을 한 건데 거기까지 이동하는데 몇 초래요? 2ms래요. 그리고 얼마 동안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이너스 80이래. 그런데 마이너스 80이 되려면 몇 밀리세크 반응을 해야 돼? 4밀리세크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K는 몇 초가 되는 거야? 6초가 되는 거지. 6초가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80이 한 군데 더 보이네. B의 D2가 마이너스 80이네. 자, A의 D1까지 몇 cm? 4cm. B의 D2까지 몇 cm? 6cm. 4대 6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A 대 B의 자극 이동 속도는 2대 3이라는 얘기야. A가 2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B는 당연히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니은이 되는 거예요. 2번 가십니다. 자, 2번은 뭐 나와야 돼요? 니은과 디귿 나오면 되겠죠? 니은과 디귿. 3cm랑 6cm라고 했으니까 3cm와 6cm인 곳에서 값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에 흥분 전도 속도가 각각 이미 알려줬어. A가 3cm per ms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A가 지금 자극을 준 장소는 이동 하나도 안 하고 흥분만 한 거야. 그런데 흥분했는데 마이너스 80이다. 마이너스 80이 됐는데 필요한 시간은 얼마? 3ms. 그러니까 우리는 몇 초 후에 관찰한 거야? 3ms 후에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 2초, 만약에 D2까지 갔다. 1초 이동한 거잖아. 자, 1초 이동했으면 2ms 반응했겠지. 자, 3초에서 왼쪽으로 1초 왔다. 플러스 10. 플러스 10이 D2지. 자, 거기서 또 1초 옵니다.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이 D3지. 그러면 2번. 마이너스 70이 D4. 아직 흥분 시작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3이고 B가 6이다. 그러면 1대2 떨어진 곳의 막전이가 같아야 돼. 그럼 1대2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A의 D2와 B의 D3를 말하는 거죠. A의 D2 3번과 B의 D3 4번의 막전이가 같아야 돼. 얼마로 같아야 돼? 플러스 10으로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10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속도차가 A 대 B면 A 대 B만큼 떨어진 곳에서 막전이가 같다라는 거. 자, 여러분 4번 잠깐 보세요. 4번. 지금 우리 푸는 문제는 좀 쉬운 문제예요. 내신에서도 좀 쉬운 문제고 이걸 어렵다고 하진 않아. 어려운 문제는 더 어렵게 나오거든. 지금은 조금 몸풀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 4번을 보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거야. 그런데 A보다 B에서 빠르대. 자, 흥분의 전도 속도가 A보다 B에서 빠르대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되냐면 B 쪽으로 다 부등호를 다 해버리세요. 플러스 30보다 마이너스 44가 빠른 거야.
마이너스 54보다 마이너스 80이 당연히 빠른 거고 이거는 마이너스 60보다 플러스 2가 빠른 거야. 빠르다는 게 무슨 뜻이야? 더 오른쪽에 있다는 뜻이야. 아래에 있는 값이 위에 있는 값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로를 봤을 때 자극을 준 데서 제일 가까운 애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자극을 준 데서 제일 가까운 게 1, 2, 3 중에 누구야? 2번이지. 왜 누가 있어? 마이너스 80 있지. 여기 써있는 모든 숫자 중에 마이너스 80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2번이 Q1인 거야. 2번이 Q1인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Q2를 찾아야 되는데 플러스 30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44는 당연히 뭐의 마이너스 44야? 제분극의 마이너스 44겠지. 그러면 이 1번이 Q2가 되겠지. 제분극의 마이너스 44니까. 왜? 플러스 2는 어디 있든지 간에 마이너스 44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B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2번이 Q1이고 1번이 Q2고 3번이 Q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뒤로 문제편으로 넘기십니다. 페이지 71페이지 문제편. 71페이지에 체크 한번 해보세요. 2번 71페이지에 2번 10번이라고 되어 있네. 10번 그 다음 넘겨서 11번 그 다음 12번 이 세 문제 풀고 근육 나갑니다. 10번, 11번, 12번 지금 우리 설명한 거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시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10번. 10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니은을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거든. 지금 우리 아까 풀었던 거는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지. 그래서 자극을 어디다 줬었던 거야? 기억에 줬을 때는 그 그림이 나올 거야. 우리 아까 했던 거니까. 그런데 아래로 먼저 내려갔다는 얘기는 자극이 B에 먼저 도착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극을 어디다 준 거예요? 니은에다 준 거야. 근데 A가 탈분극식일 때 B가 재분극식이다 라고 하면 2초하고 3초 사이에 0인 부분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2초하고 3초 사이에 0인 부분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B에서 흥분이 끝나고 A로는 아직 자극이 도착하지 않은 지점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둘 다 마이너스 70이라서 0인 부분이 한동안 지속이 된 거지. 그래서 하나가 탈분극일 때 하나가 재분극이다. 그거는 틀리는 말이거든. 그래서 니은은 고르지 마셔야 돼요. 답은 3번 디귿만 고르시는 거예요. 자, 넘겨서 11번 보면 자, 지금 이거는 T1하고 T2야. 다시 말하면 시간차가 있는 거를 말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1, 2, 3 중에서 자극을 준 곳에서 제일 가까운 애를 찾아야 돼. 제일 가까운 애를 찾습니다. 그럼 여기는 숫자 중에서 가장 힌트가 될 만한 숫자가 누구야? 마이너스 80이겠죠? 자, 마이너스 80이 있는 1번이 자극을 준 데서 가장 가까운 A가 될 거야. 그런데 T1은 플러스 30이고 T2가 마이너스 80인 거 보니까 T1보다 T2가 나중 시간이야.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T1이 나중 시간일 때도 있어요. 가끔 문제에서. T1 다면 항상 T2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숫자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T1보다 T2가 나중 시간인 거야. 그럼 무슨 뜻이냐? 2번도 마이너스 60보다 플러스 25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3번도 마이너스 10보다 마이너스 50이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0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 있는 마이너스 50은 재분극의 마이너스 50밖에 없어. 맞죠? 그러니까 자극을 준 데서 그 다음 가까운 건 누구야?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B예요. 3번이 B고 2번이 C야. 그럼 2번 T1에 있는 마이너스 60은 플러스 25보다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60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 탈분극의 마이너스 60이다 라는 정보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가하고 나 비교해보세요. 그림을 딱 봤더니 나가 가보다 축삭 직경이 더 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축삭 직경이 크면 자극 전도 속도가 더 빠르다 라고 했었지. 자극 전도 속도가 빠르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막전이 값에서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스몰 a에 마이너스 70하고 마이너스 80 있잖아. 이거 가지고는 누가 더 빠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왜? 마이너스 70은 세 군데나 나오는 거라 이게 재분극 되고 있는 마이너스 70인지 모든 반응이 끝난 마이너스 70인지 아니면 아직 자극 시작도 안 한 마이너스 70인지 알 수가 없거든. 얘는 몰라. 근데 누구 보고 할 수 있어? C를 보고 할 수 있죠. C를 봤더니 마이너스 80과 플러스 20이 나왔어. 누가 더 오른쪽이야? 마이너스 80이 더 오른쪽이야. 그럼 누가 더 빠른 거야? A가 더 빠른 거야. 그럼 A가 누구야? 나야. A가 나고 B가 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더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스몰 a의 마이너스 70이 뭐란 뜻이야? 이제 모든 반응이 끝난 마이너스 70이란 뜻이지. 그러면 자극을 준 데서 제일 가까운 건 누가 돼야 돼? 스몰 a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스몰 a가 1번, 그 다음 스몰 c가 2번, 그 다음에 스몰 b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기억이에요. 자, 여러분 그 13번부터 뒤쪽에 있는 24번까지 다음 시간 해보세요. 13번에서 24번까지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십니다. 근육 볼게요. 자, 근육을 보게 되면 근수축 운동이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근육 우리 몸에서 팔다리를 움직이게 하거나 내장을 움직이게 하거나 이렇게 뭔가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관여하는 조직을 근육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근육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뼈에 붙어있는 근육, 골격근, 심장 수축에 관여하는 심장근, 내장이나 혈관을 수축시키는 근육, 내장근. 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네들을 나누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늬가 있는데, 자, 골격근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보면 얘도 뉴런만큼은 아니지만 가늘고 길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동물 세포가 동그랗게 생겼다면 근육 세포 가늘고 길게 생겨서 근섬유라고도 불러요. 실처럼 생겼다 그래서. 근데 얘가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런 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야. 세포 하나에서. 그래서 이게 어쨌든 줄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줄무늬, 가로무늬, 세로무늬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가로무늬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래서 골격근은 가로무늬근이라고 불러요. 가로무늬근. 그런데 심장근에도 이 무늬가 보여요. 심장근도 가로무늬근이에요. 그런데 내장근이나 혈관에 있는 근육은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그 쟤네들은 그냥 민무늬근. 아무것도 없다. 민무늬근이 되는 거야. 자, 조절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골격근은 여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팔다리 들고 싶을 때 들 수가 있잖아. 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한 근육을 수의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심장근이나 내장근은 내 마음대로 수축하거나 이완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불수의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유전 배울 때 아마 배웠을 거야. 근육세포는 발생하는 도중에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져서 하나의 세포로 합쳐진다. 그 이후로 절대 분열하지 않는다. 그래서 체세포 중에 분열하지 않는 체세포 3개 배웠잖아. 뭐뭐 있었어? 근육세포, 신경세포, 적혈구. 이 3가지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았지. 그래서 골격근 세포만 핵의 수가 여러 개예요. 다 핵세포야. 자,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유일하게 핵이 여러 개 있는 세포가 골격근 세포입니다. 핵이 없는 세포가 누구고? 핵이 없는 세포가 적혈구가 되는 거고. 심장근하고 내장근은 핵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핵 하나씩. 근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주로 배우는 거는 골격근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골격근의 구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골격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근육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 이 근육 조직이기 때문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 자, 이렇게 뼈가 있으면 뼈에 근육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시다. 이 근육은 다른 뼈에 가서 붙을 건데 그냥 얘를 확대해서 본다는 의미에서 근육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뼈가 되는 거고 뼈와 근육을 연결해주는 질긴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힘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딱딱하고 질긴 여기 힘줄이 되는 건데 그 다음 근육이 나오거든. 근육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잘라서 한번 보는 거야. 잘라서 이 안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근육 조직이니까 조직은 뭐로 돼 있어? 세포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근육 세포가 이제 보일 건데 세포가 동글동글동글하게 보일 줄 알았는데 여기에 근육 세포가 이렇게 다시 여러 개의 묶음으로 묶여 있는 거야. 근육 세포가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음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근육 세포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 자, 근육세포가 이렇게 박혀있는 게 뭐처럼 보이냐면 동그란 종이 속에 우리 소면이나 중면 같은 국수 보면은 이렇게 된 종이 속에 막 박혀있잖아. 하얀 것들이. 그것처럼 동글동글한 애가 잔뜩 박혀있는 거야. 자, 이 박혀있는 근육세포를 하나를 쭉 뽑아보잖아. 그러면 길게 하나가 뽑혀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다시 가느다란 실들이 잔뜩 들어있어요. 자, 지금 여기는 근육세포들이 잔뜩 박혀있을 거야. 실처럼 생긴 애들이. 얘를 쭉 뽑아보면 하나가 길게 뽑혀 나오는데 여기 보면 가느다란 실이 잔뜩 또 들어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게 보이는 거야. 자, 그럼 봅니다. 얘는 근육이에요. 그러면 얘는 근육 섬유예요. 근육 섬유 속에 들어있는 실처럼 생긴 단백질은 근육 원섬유라고 합니다. 자, 얘는 근육 원섬유, 얘는 근육 섬유야. 그러면 근육 섬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이 묶음 있잖아. 이 묶음 하나를 얘기할 때는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얘기해. 자, 여러분 일단 구조 알아두도록 하세요. 근육을 잘라서 보면 이렇게 여러 개가 소묶음 돼 있거든. 자, 소묶음 속에 근육세포가 박혀 있어. 근육 섬유가. 근육 섬유를 보면 전선 속에 구리선 잔뜩 들어있는 것처럼 실처럼 생긴 단백질들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올 때 가장 일반적으로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4단계 중에서 누가 세포냐? 이거 굉장히 잘 물어봐요. 자, 여기 있는 4단계 중에 세포 단계는 누구다?
근육 섬유가 세포예요. 근육 섬유. 가끔 가다 보면 여기에다 핵을 여러 개 그려라. 이렇게 핵을 표시해 놓는단 말이야. 그래 놓고 핵, 핵, 핵. 전부 다 핵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여기 핵이 여러 개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세포인가 보다 라고 착각하는 경우 있는데 얘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세포거든. 그렇기 때문에 근육 섬유가 세포고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섬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뼈에 붙어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부르는데 골격근이 수축하면 여러분 팔다리가 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골격근은 이 뼈하고 이 뼈 사이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또 하나 아래에 있는 뼈에 또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뼈 두 개가 있으면 근육도 두 개가 반대 방향으로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팔을 굽히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 흔히 알통 나온다고 하잖아. 자, 팔을 굽히려고 할 때 이 위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는 거고 내가 팔을 펴려고 할 때는 아래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는 거야. 자, 그때 내가 팔을 굽히려고 할 때 수축하는 위에 있는 근육을 뭐라고 한다? 이두근이라고 부르고요. 팔을 펴려고 할 때 여기 수축하는 근육을 삼두근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뼈가 두 개가 있을 때 근육 두 개가 반대편에 붙어서 어떻게 반대로 작용하잖아.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길항적으로 작용한다고 해요. 누군가가 증가할 때 누군가는 감소해. 누가 수축할 때 누군가는 이완해. 이렇게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애들은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뼈에 두 개씩 쌍으로 붙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의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고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 다발로 구성되어 있다. 근육 섬유에다 동그라미 치고 걔가 뭐라고? 세포라고. 그리고 골격근 두 개는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근육이 수축했다라는 개념은 자, 여러분이 근육이 수축했다라는 거는 길이가 길어지는 개념이에요? 짧아지는 개념이에요? 수축했다? 짧아지는 거지? 짧아지는 게 누가 짧아지냐면 여기는 근육 원섬유가 짧아져요. 그러면 근육 섬유가 짧아져요. 그러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수축한다는 개념은 짧아지는 건데 모든 짧아지는 거의 기본은 누구다? 근육 원섬유가 기본이야. 그래서 근육 원섬유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대해서 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근육 원섬유를 보면 아주 멀리서 보면 그냥 실처럼 생겼어. 근데 조금 가까이서 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마디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디가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똑같은 구조고 얘랑 얘 사이가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세로로 나눠져 있는 요 세로 단백질 이거를 Z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얘도 Z선이 되는 거고 얘도 Z선이 되는 거야. 그럼 Z선과 Z선 사이가 똑같은 구조로 반복이 되고 있어. 그래서 이 전체를 다 근육 원섬유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Z선과 Z선 사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부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근육 자, 여기를 근육 원섬유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불러요. 근육 원섬유 마디. 자, 이 근육 원섬유 마디를 우리는 앞으로 그냥 뭐라고 쓸 거냐면 X라고 쓸 거예요. 항상 문제의 기본은 근육 원섬유 마디 또는 근절이라고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근육 원섬유 마디, 여기에서 여기까지도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근육 원섬유 마디인 Z선과 Z선에 얇은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은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Z선에 직접 결합하고 있는 이 얇은 단백질이 누구냐면 액틴 필라멘트예요. 이름도 알아두십니다. 액틴 필라멘트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 얇은 단백질이 붙어 있을 거고 여기도 붙어 있을 거고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붙어 있을 거야. 자, 이 얇은 단백질 액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쯤에 굵은 단백질이 들어있어. 굵은 단백질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자, 이 굵은 단백질은 마이오신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가끔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말은 잘 안 쓰고 그냥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거야. 액틴은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고요. 마이오신은 그냥 마이오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마이오신 단백질이 있겠지. 굵은 단백질. 자,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기는 가느다란 단백질 액틴 필라멘트야. 얘는 굵은 단백질이야.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근육 섬유를 봤을 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있다고 했어.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가까이서 보니까 이렇게 보였어. 멀리서 보면 이 중에 어딘가는 어두워 보이고 어딘가는 밝아 보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두워 보이는 곳이 어디고 밝은 곳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얘가 얇은 단백질이죠. 얇은 단백질이 밝아 보일까요? 굵은 단백질이 밝아 보일까요? 당연히 얇은 단백질이 있는 곳이 밝아 보이겠지. 왜냐면 이 면들이 비어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얇은 단백질 액틴 필라멘트만 있으면 밝아 보이는 거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으면 무조건 어두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액틴 필라멘트가 있느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이오신이 있으면 무조건 어두운 거야. 마이오신이 없으면 밝은 거야. 액틴의 존재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오신이 있으면 어두운 거고 마이오신이 없으면 밝은 거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요만큼, 여기 이만큼, 아니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여기가 뭐 어떻게 보이는 거야? 밝아 보이는 거지? 자, 이렇게 밝아 보이는 부위, 이런데 이렇게 밝아 보이는 부위를 뭐라고 하냐면 명대라고 합니다. 반면에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 액틴하고 겹쳐져 있든 아니면 혼자 있든 상관없어.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한다? 암대라고 하는 거야. 자, 마이오신이 없으면 명대고요. 마이오신이 있는 곳은 암대라고 하는데, 명대, 암대라는 단어도 쓰지만 더 많이 쓰는 건 약자로 쓰게 됩니다. 자, 명대는 뭐라고 하냐면 I대. 자, 암대는 A대.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명대는 I대, 암대는 A대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I대, A대. 우리가 뭐뭐대라고 해가지고 약자를 쓰는 게 3개가 있어요. H대까지. 그 중에서 얘네 둘이 모음으로 돼 있는 거 어떻게 보면 A대, I대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중에 I대가 명대, A대가 암대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혹시 나중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I대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I 밝아. 자, 그럼 이거 A대는 어두워지?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A 어두워. 둘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만 알아두세요. 자, I 밝아 요것만 알아두시면 I대가 명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대, I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I대가 명대, A대가 암대. 그러면 우리가 액틴 필라멘트만 있으면 I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으면 A대. 그럼 우리 이름 하나 더 대서 마이오신만 보이는 부분도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야. 그래서 자, 마이오신만, 액틴 없고 마이오신만 따로 있는 부분. 물론 여기는 누구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A대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미. 하지만 여기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한다? H대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는 I대라고 합니다. 여기는 H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 그러지? 여기는 지금 I대랑 H대가 I대랑 마이오신이랑 액틴이 겹쳐있는 부분을 얘기하잖아. 여기를 부르는 이름은 따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 풀다 보면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할 수 없이 불러주는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불러요. 겹대라고 할 거예요. 자, 겹대는 무슨 뜻이겠어? 겹친 구간 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X라고 하는 근육 원섬유 마디는, 자, 근육 원섬유 마디는 두 개로 얘기하면 어디 아니면 어디야? 밝은데 아니면 어두운데. 어두운데 아니면 밝은데. 자, 두 개로 나누면 A대 아니면 I대가 돼. 두 개로 나누면. 그런데 세 개로 나눴다. A대를 뭐로 나눌 수 있어? 겹대와 H대로 나눌 수 있지. 그래서 H대 더하기 겹대 더하기 I대. 여러분 나중에 근육에서는 뭐 누가 누구를 잡아당기다 이런 문제 잘 안 나요. 다 뭔가 구간의 변화에 대해서 수치로 구하는 문제가 나기 때문에 그럴 때 X의 길이는 A대 더하기 I대,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세 개로 나누면 H대 더하기 겹대 더하기 I대다. 그러면 하나 더 볼게. H대는 뭐예요? 마이오신만 보이는 거야. 액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이건 다시 말하면 A대 더하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될 수도 있어. 액틴 필라멘트가 이거 두 개가 액틴 필라멘트 길이잖아.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전체 X의 길이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X의 길이 구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입니다. 마이오신 전체의 길이 더하기 마이오신이 없는 I대. A대 더하기 I대. 다시 말하면 암대 더하기 명대. 세 개로 나누면 H대 더하기 겹대 더하기 I대. 그런데
겹대하고 아이대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 액틴만 있는 부분. 어쨌든 액틴 필라멘트 길이와 같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그 41페이지에 구간의 구성에다가 X는 A 더하기 I, 니은은 H대 더하기 겹대 더하기 I. 41페이지. 세 번째가 H대 더하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근육이 수축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육이 수축한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단백질의 길이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근육이 수축한다? 짧아질 거야. 수축하는 건 짧아지는 거야. 그런데 절대로 단백질의 길이는 안 변해. 길이가 안 변한다는 얘기, 뭐가 변한다는 얘기야? 서로 간의 간격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간격이. 그러면 지금 Z선이 여기 있던 애가 Z선이 여기로 오는 거야. 여기 있던 Z선이 여기로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안 변하니까 거의 이렇게 닿을 듯이. 액틴 필라멘트는 거의 붙을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야. 마이오신의 길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마이오신의 길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일단 뭐가 줄어들었어요? X의 길이가 줄어들었지. X의 길이가 이만큼이었는데 X의 길이가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 액틴의 길이와 마이오신의 길이가 안 변했기 때문에 아까는 I대가 이만큼이었는데 I대가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 맞죠? 아까는 H대가 이만큼이었잖아. 그런데 지금 거의 달라붙어 버렸지? 이만큼으로 줄어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근육이 수축했다고 볼게요. 자, 근육이 수축했다는 얘기는 근육 원섬유 마디도 가까워져서 수축을 해야 되는 거야. 짧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근육이 수축했을 때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요. 오히려 증가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세 번째, 변하지 않는 길이가 있을 거야. 자, 근육이 수축할 때 감소하는 건 당연히 뭐가 감소해? X의 길이가 감소할 거예요. 자, X의 길이가 감소하면서 내가 아까 요거랑 요거도 감소한다 그랬잖아. 다시 말하면 H대 감소할 거야. I대도 감소할 거야. 자, 그럼 변하지 않는 거. 단백질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마이오신의 길이가 안 변할 거야. 마이오신의 길이가 안 변한다는 얘기는 A대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대라고는 말을 안 했지만 뭐도 안 변하는 거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안 변할 거예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도 안 변한다. 그럼 봐봐. A대가 안 변한대. A대가 안 변하는데 H대는 줄어든대. 그러면 아까 A대는 H대하고 겹대였잖아. 그런데 A대가 안 변해? 그런데 얘는 줄어들어?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유일하게 증가하는 게 겹대예요. 겹대만 혼자 움직여요. X, H, I 다 같이 감소하거나 다 같이 증가하는데 겹대만 이거랑 반대로 움직이게 될 거거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X의 길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길이로 H대가 줄어듭니다. H대랑 X 길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길이로 I대가 줄어들어요. I대가 줄어든 길이 더하기 H대가 줄어든 길이가 A대 줄어든 길이가 아니란 얘기야. X 줄어든 길이가 아닌 거야. 얘가 0.2 줄어들면 얘도 0.2 줄어들고 얘도 0.2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 대신에 얘가 0.2 줄어들면 얘는 0.2 늘어나기 때문에 얘랑 변화되는 절대값은 똑같아요. 방향만 반대인 거야, 얘는. 이게 같다라는 게 문제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같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X의 길이가 K만큼 줄어들면 얘도 K만큼 줄어들고 얘도 K만큼 줄어들고 얘는 K만큼 늘어나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시험 문제 날 때 실제로 길이가 나면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액틴 필라멘트 있고 여기 마이오신 있다 라고 보면 여기 두 개를 더한 게 I대야. 그 다음 요게 H대야.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겹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하고 여기를 디귿이라고 한다. 여기를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하고 여기를 디귿이라고 한다면 그냥 놔두면 기억이 두 개고 니은이 두 개고 디귿은 하나라서 진짜 얘네들의 변화 길이가 완전 똑같을 거야. 근데 여러분 시험 문제 날 때는 어떻게 나냐면 기억은 여기만 기억이에요. I대의 절반. 니은은 겹대 절반만 니은이에요. 디귿은 H대 전체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K만큼 늘어났다. 얘가 K만큼 늘어나잖아. 얘는 K만큼
줄어들겠지. 얘는 2K만큼 늘어나야 돼. 왜? 얘네 둘은 절반인데 얘는 그대로거든, H대가. 문제는 그렇게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2분의 1 K라고 해서 분수가 들어가면 계산하기 힘드니까 절반 값의 변화를 D라고 봐요,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얘는 얼만큼 변한다? D만큼 변합니다. 얘 얼만큼? 2D만큼 변해요. 얘는 얼만큼? D만큼 변해요. 그러면 X의 길이 얼만큼 변해요? 2D만큼 변하는 거야. 그 대신에 얘만 유일하게 기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거야.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낼 때는 대부분 얘네들은 절반이 나오고 얘만 전체가 다 나와. 그래서 시험 문제 항상 풀 때 I대 전체를 언급하고 있는 건지 I대의 절반인 기억만 얘기하는 건지를 항상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이런 문제 날 때 이걸 이용해서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 얘기는 다 돼 있는 상태고요. 자, 40페이지 보면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자, 거기 마이오신이 있어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 기억에다 뭐라고 써야 돼? A대.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I대. I 발바 그랬어요. 마이오신만 존재하는 부분 H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육 수축할 때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겨와야 되거든. 마이오신이 액틴을 당기는 거는 마이오신에서 이렇게 팔이 뻗어나가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면 내가 마이오신 그냥 그려놨지만 실제로 그림을 자세히 보면 H대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 이게 보일 거야. 내가 이건 아까 구간만 설명하느라고 안 했지만 이렇게 뻗어나가는, 꼭 솔처럼 뻗어나가 있는 애가 있어요. 젖병솔처럼. 이게 마이오신이 뻗어나간 팔이라 얘가 이걸 잡아서 끌어당길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상태냐면 마이오신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몸이고 거기서 뻗어나간 솔처럼 생긴 얘네가 여러분 팔이라고 생각해. 마이오신이라는 몸통에서 팔이 나간 거야. 줄다리기 할 때 내가 손으로 줄을 잡아서 나 있는 쪽으로 당기잖아. 줄다리기의 줄이 액틴 필라멘트예요. 그럼 줄다리기를 당기는 사람이 마이오신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팔이 마이오신에서 뻗어나간 돌기야. 마이오신의 돌기가 액틴을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누가 누구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야? 줄이 사람들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지.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 써두세요. 액틴이 수축하게 되면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41페이지 아래다 그냥 써두셔도 되고 아무 데나 써도 돼요. 액틴이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가는 거지 마이오신이 액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줄다리기 할 때 힘 들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근육 수축할 때도 힘이 든다는 얘기야. 이 힘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지. 누구를 소모하겠다? ATP 소모합니다. 근육 수축에는 반드시 직접적 에너지원으로 누굴 쓰게 된다? ATP를 소모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뒤로 넘겨서 10번 잠깐 볼까요? 10번. 자, 가는 딱 보니까 격대. 나는 굵은 애만 있네? H대겠다. H대. 다는 얇은 애만 있으니까 I대. 가는 격대. 나는 H대. 다는 I대. 세 개 합하면 X의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그 대신에 스몰 a는 마이오신이고요. 스몰 b는 액틴 필라멘트지. 스몰 a는 마이오신, 스몰 b는 액틴 필라멘트. 10번 보는 거예요. 지금 10번 45페이지에. 자, 그럼 봅니다. 가는 1.4에서 1.6이 됐어요. 가가. 겹대가 늘어났네. 얘가 늘어나니까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돼. 하지만 줄어든 길이는 다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래서 나는 0.2 감소한 0.2. 다도 0.2 감소한 0.4 그렇게 들어가겠죠. 지금은 2분의 1이라는 거 없잖아. 그냥 전체 I대, 전체 H대 이렇게 써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는 마이오신, B는 액틴 필라멘트고 기억은 0.2, 니은은 0.4. 그러면 수축했을 때 근육 원섬유마디의 길이는 얼마인가?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그죠? 어차피 X의 길이는 격대 더하기 H대 더하기 I대니까 다 더하면 얼마? 2.2 나오면 됩니다. 자, 문제 이렇게 푸시는데요. 요거랑 비슷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자, 이거 답은 뭐 나왔죠? 답은 기억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 굉장히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가 지금 I대잖아요. 여기가 겹대고 여기가 H대잖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세요. T1, T2 세로축으로 시간의 변화를 그리십니다. 수축 이완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기 가로로 놓여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디귿,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이 되겠지. 여기가 뭐야? I대, 겹대, H대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순서로 해놔야지 나중에 안 헷갈려. 그러니까 맨 왼쪽에다 I대, 두 번째에다 겹대, 세 번째에다 H대를 쓰는데 2분의 1인지 전체인지 확인하시고 얘는 I대 2분의 1, 얘는 겹대 2분의 1, 얘는 전체. 그러면 그 다음에 X가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A가 나와 있으면 쓰고 혹시라도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나오면 그것까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여기다 미리 쓰고 나머지를 채워나가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정보가 나와 있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 A대는 1.6이다. A대 1.6, 1.6 채웠어요? X의 길이가 2.0에서 2.2가 됐어요. X가 2.0에서 2.2가 된 거야. 여기까지 나왔지? 그럼 봐봐. T1에서 T2로 갈 때 이완했어요. T1에서 T2로 갈 때 늘어나야 돼. 다 늘어날 거야. 누구만 감소할 거야? 겹대만 감소할 거야. 그런데 지금 Y값을 보니까 0.8에서 0.7로 감소했네. 얘가 뭐야 그러니까 겹대지. X의 길이가 늘어났는데 혼자 감소했네. 얘가 겹대야. 자, 어디에서 어디 갔을 때 0.8에서 0.7이 됐대요. 이렇게. 그럼 우리 이제 다 구할 수 있어. 왜? A대가 1.6이거든? 근데 A대는 겹대 더하기 H대야. 겹대 더하기 H대인데 겹대가 0.8이래. 얘 두 배가 얼마야? 1.6이야. 그렇다는 얘기는 H대가 처음에 0이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가 0.2 늘어나면 되잖아. 그냥 0.2가 되면 되겠죠. 0.2 늘어나면 되니까. 왜? X의 길이가 0.2 늘어났으면 H대는 전체잖아. 2분의 1이 아니라 똑같은 길이 0.2가 늘어나면 돼. 그러면 I대는 0.1 늘어나면 되는 거야. 0.1만. 왜? 절반이니까. 그런데 지금 뭐야? X의 길이가 2.0이다. 근데 A대가 1.6이다. X는 A 더하기 I잖아. A 더하기 I잖아. 그러니까 I가 얼마가 되는 거야? 0.4가 되면 되겠지. 하지만 얘는 2분의 1이니까 0.2. 0.1 늘어나면 되잖아. 0.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대랑 겹대는 절반만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그 다음 H대는 2배로. 그러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 둘이 더한 값. 얘네 둘이 더한 값은 어떻다? 항상 일정하다. 왜 일정할까? 얘가 액틴 필라멘트 절반의 길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가 기억, 니은으로 나와요. 시험 실제로 날 때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올 때가 많아. 근데 어쨌든 얘네 둘이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하다. 액틴 필라멘트의 절반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X는 근육섬유에 속한다. 왜? X는 근육 원섬유니까 근육섬유에 속한다. 맞죠? Y는 기억, 겹대니까 기억이 돼야 되겠지. 자, 2.0일 때와 2.2일 때 기억 더하기 디귿. 자, 기억 더하기 디귿. 그 다음에 기억 더하기 니은 일어나왔죠? 자, 기억 더하기 니은 얼마입니까? 0.8 더하기 0. 0.8이네? 기억 더하기 니은은? 자, 기억 더하기 디귿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기억 더하기 디귿은 0.8 더하기 0.2니까 1. 2.0일 때는 자, 2.2일 때로 갈게요. 2.2일 때 기억 더하기 니은 얼마? 0.9. 기억 더하기 디귿 얼마? 1. 변화 없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죠. 2.0일 때가 더 커야 되는 거지. 알겠어요? 우리 근육 설명까지 된 건데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파트라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거든. 다음 시간에 근육하고 뉴런 문제들 더 많이 풀어볼 거고요. 내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부터는 내신 대비 프린트 나갈 거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문제 풀어오셔야 돼요.